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 국기가 새겨진 우산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국민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한 사람의 떨리는 외침을 이 거대한 자유의 물결에 더하기 위해서 매일처럼 집회 현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제도만으로 버텨온 것이 아니라 끝내 무너지지 않겠다고 버틴 양심과 책임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권력의 오만이 아니라 2004년도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무대에서 곧 퇴장하실 분들이 투표는 무슨 투표입니까? 이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산업화를 밀어붙이고 자식 세대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통째로 바쳐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들어낸 그분들을 모독했던 이자, 이 인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굳은 손마디와 닳아버린 청춘이 만들어낸 자유와 풍요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를 향해서 쓸모를 다한 사람들이라는 모욕적 언사를 함부로 했던 정치인, 세대에 대한 존중도 역사에 대한 예의도 없이 그 가정스러운 입을 놀렸던 정치인, 그 사람이 바로 정동영입니다. 2004년 그가 했던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됨의 깃털처럼 가벼운 본색을 미리 보여준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서 말의 무게를 생각지 않은 자, 듣는 사람의 상처를 과소평가하는 자,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어내고 책임지지 않는 자, 결국 나라와 국민이 그 후폭풍은 늘 떠안게 만드는 자, 그 자의 이름이 바로 정동영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그 가벼운 입이 이제는 대한민국 안보의 급소를 건드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미국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최첨단 정찰위성, 감청망, 분석 체계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우리 대한민국과 공유해 왔는데, 그 민감한 내용을 공개된 국회 공간에서 입 밖으로 꺼낸 사람, 통일부 장관이라는 직책으로 그런 허튼 짓을 했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문제는 그 장관을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가 나서서 감싸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기어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뭡니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정북 좌파들은 발광을 하는가 봅니다만, 미국은 심각한 눈으로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은 앞으로는 제공해 오던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말하자 청와대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야, 미국이 퍽이나 무섭겠네요. 미국도 이쯤 되면 쫄지 않겠어? 분명히 쫄 거야. 이런 객기를 부리는 자들이 지금 장관이요 대통령이라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자들에게 점령당한 것입니까? 도대체 저자들의 실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빠르게 광속으로 나라를 말아먹는 것인지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이번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드리자면, 첫째, 2026년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지역으로 영변, 강선 그리고 구성이라는 지명을 언급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미 널리 알려진 영변과 강선을 넘어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구성이라는 지명을 입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정동영의 직책으로 보건대 통일부 장관을 2번씩이나 역임했던 그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는 그가 북한에게 미국이 구성을 알고 있고 유사시 이를 노리고 있다고 정보를 흘려준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자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신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후 미국이 항의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동영과 통일부 측은 공개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어떤 공개 발언이나 자료에도 이번에 미국이 알려준 구성이라는 지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는 내용은 없더라. 한마디로 미국이 처음 아무도 모르는 구성이라는 지역이 핵시설 지역이라고 말해줬는데, 이 극비사항을 노출해버린 것입니다. 노출이 된 극비사항은 앞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둘째, 미국의 반응은 사실 꽤 심각한 수준입니다. 로이터와 국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정동영의 비밀 노출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실제로 이 같은 사태 이후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매일 들어오던 100에서 150페이지짜리의 보고서가 그 후로부터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뉴시스와 중앙일보 보도 역시 미국이 정동영의 발언을 문제삼아 항의했고 일부 정보위성 등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보 공유는 동맹국의 신뢰의 기본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신뢰에 금이 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파괴 전 단계로 향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 이재명은 곧바로 정동영을 감쌌습니다. 로이터는 이재명이 기밀 유출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반박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구성이라는 지역은 이미 각종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는 그런 내용을 주장했다는 보도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이 여기서 느끼는 것은 논리보다 정서입니다. 왜 이재명은 이상하리만큼 신속하게 정동영을 엄호하고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해가면서 왜 저렇게까지 감싸는 것일까요? 두 사람의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 한 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2007년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의 비서실에 이재명이 들어오면서 두 사람은 정치적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정동영은 2022년에 복당하면서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라는 식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를 통일부 장관에 발탁하면서 둘의 관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다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의리로 경영합니까? 저 인간들은 나라의 안위보다 사적인 의리가 우선인 자들입니다. 한미동맹은 깨도 좋지만 정동영은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지 않으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리 찾을 게 따로 있지 이자들이 얼마나 한미동맹을 우습게 알았으면 이 상황에서도 저짓들을 벌이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일관되게 이자들은 미군 철수가 목표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깨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그 잣대로 잰다면 또 한 번 그 저자들의 의도 그 의도의 이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얼마나 미군 철수를 자나깨나 염원하는지 그 속내를 또 한 번 들여다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 칩시다. 그렇더라도 장관의 입은 사고를 치고 대통령이란 자는 이를 두둔할 게 따로 이제 적극 두둔합니다. 상황 판단 능력이 그야말로 제로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짓을 하면서 국가 운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지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미국이 앞으로 정보를 제한하겠다는 조치를 보이자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보다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동맹을 향한 맞대응을 암시하는 이런 태도가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북한 감시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정보 자산에 기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상응 조치를 말하는 것은 이게 대담함입니까? 무모함입니까? 나라를 담보로 나라의 안보를 담보로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지금 이렇게 잡고 있으니 이 무모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운전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저 자들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외교는 객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는 오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좌파 공산 DNA를 몸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동맹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국제정치를 냉정한 국제질서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자기네 좌파들을 선동하듯이 국민들을 선동할 재료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재료를 잘 버무려서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는지 오직 그것에만 꽂혀있는 자들입니다. 좌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면 전략도 국제정치의 냉정한 논리도 국익도 모두 다 팽개치는 이 자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동영은 사실 입에 올릴 가치도 없습니다. 더 큰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습니다. 더 차갑게 사실을 직시하고 점검하고 더 냉정하게 동맹을 관리하고 더 겸손하게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무안할 지경입니다. 기대할 수준이라도 되는 사람에게 기대를 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동맹이 믿고 맡긴 금고의 비밀번호와도 같은 민감한 정보가 가벼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권력은 오히려 그것을 감싸며 급기야 맞대응까지 운운하는 위험한 국정감각이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해명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언어를 비틀어 책임을 흐릴 수도 있고 문제의 본질을 정치적 공방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의 세계는 끝내 결과로 드러납니다. 신뢰가 금가는 순간 정보는 멀어지고 정보가 멀어지는 순간 국가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늦게 보고 더 늦게 듣게 됩니다. 그 늦어짐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늘 국민이 마지막에 감당하게 됩니다. 국가는 허세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감정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말해야 할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끝내 삼킬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 국기가 새겨진 우산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국민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한 사람의 떨리는 외침을 이 거대한 자유의 물결에 더하기 위해서 매일처럼 집회 현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제도만으로 버텨온 것이 아니라 끝내 무너지지 않겠다고 버틴 양심과 책임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권력의 오만이 아니라 그 오만에 맞서서 나라의 기둥을 붙들고 있는 국민의 침묵 없는 헌신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나라에는 기억하는 국민이 있고 분별하는 국민이 있으며 무너지는 질서를 그냥 바라만 보지 않는 국민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이 언젠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흔들린 국가의 축을 다시 바로 세우며 이 나라를 다시 정상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